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 DMQA 오픈 세미나 Introduction to Anomaly Detec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및 폰즈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알고리즘, 실계열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니 혹시 세미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상치 탐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린 이후에 오토인코더 기반, 겐 모델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반, 이상치 탐지에 대하여 각각 소개해드리고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치 탐지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이상치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의 데이터들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패턴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색상을 가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이러한 데이터는 아웃라이어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패턴과는 유사하지만 색깔이 다른 새로운 데이터의 경우 본질적인 데이터는 같으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노벨티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데이터와 본질적인 특성은 전혀 다르며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노멀리 이상치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관측치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치 탐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상과 불량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고 회색 점은 정상 데이터, 분홍색 점은 불량 데이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 형태와 출력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변수의 값들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레이블이 정상인지, 즉 0인지 또는 불량 1인지 파악하는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로 0 또는 1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지도학습 기반 이상치 탐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주로 활용되는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그레디언트 부스팅 등의 방법론들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데이터가 정상인지 또는 불량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도학습 기반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은 비지도학습 기반 이상치 탐지입니다.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치 탐지에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밀도를 추정하여 불량을 탐지하는 밀도 기반의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와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한 객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분리 횟수를 이상치 점수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치는 다른 정상 데이터에 비해 빠르게 분리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진행합니다.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는 특정 관측치 주변의 밀도로 정상과 불량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불량 관측치들의 경우 정상 관측치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정상 데이터들과 거리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불량 관측치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최근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수가 급증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딥러닝 기반 방법론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정상 데이터만으로 우선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모델을 적용하여 정상 데이터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앞서 사용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던 범위 또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계값 바깥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이상치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차원 축소 기반 이상치 탐지입니다.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에 특정 차원 축소 방법론을 적용하고 축소된 차원에서 새로운 이상치 점수 함수를 적용을 하여 이상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특성 기반 이상치 탐지입니다. 이는 이상치 탐지를 위하여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밝혀진 방법론들을 활용합니다. 입력된 데이터의 특성을 오토인코더나 겐 같은 모델로 학습하여 파악한 다음 그 특성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투-엔드 이상치 탐지입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특성 파악과 이상치 점수 예측을 모두 한 모델에서 진행하여 이상치 점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구상한 모델들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특성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특성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접근이 존재하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오토인코더 모델 기반, 겐 모델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반의 방법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토인코더 모델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오토인코더 모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두 가지 부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인코더 부분을 거쳐서 잠재 벡터로 요약되고 요약된 잠재 벡터를 디코더 부분이 다시 복원하여 출력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잘 복원될 경우 잠재 공간, 즉 저차원의 데이터 특성 공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인코더 모델을 데이터 특성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으로 흔히 사용합니다. 오토인코더 모델을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으로 활용할 때 사용되는 가정은 정상 관측치들은 불량 관측치보다 잘 복원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사과를 모델에 입력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빨간색 사과가 입력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 이 사과는 잠재 공간상에서 대부분의 데이터와 유사한 공간에 같이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다시 복원한다면 입력과 동일하게 빨간 사과로 복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초록색 사과가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초록색 사과는 앞서 빨간색 사과와 좀 다른 색깔을 갖고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잠재 공간상에서 전혀 새로운 곳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된 정보가 다시 복원된다면 이번에는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 사과로 복원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모델이 주로 빨간색 사과를 복원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한 내용과 같이 불량 관측치들은 잘 복원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오토인코더 모델에서 어떻게 이상치 데이터를 판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토인코더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특정 입력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데이터가 복원이 됩니다. 해당 데이터가 얼마나 잘 복원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와 복원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입력 데이터와 복원된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제곱하여 합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오른쪽과 같이 최종적인 값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재구축 오차 또는 오토인코더 모델의 측면에서는 이상치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구축 오차를 계산한 이후에는 계산된 재구축 오차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한 특정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 해당 관측치를 불량으로 판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상 또는 불량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엔코더 모델의 구조를 조금씩 수정한 후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활발하게 활용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이형 오토엔코더입니다. 이는 입력 데이터의 정보를 요약하는 잠재 벡터가 정규 분포와 유사하도록 특정 제약식을 추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제약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정보를 요약한 이후에 요약된 정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며 이를 정규 분포에서 나온 임의의 인풋값과 연산하여 잠재 벡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잠재 벡터를 다시 데이터로 복원하며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제약식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대적 오토엔코더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오토엔코더 모델들과의 차이점은 판별기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요약하여 계산된 잠재 벡터와 정규 분포에서 임의로 샘플링된 값을 구분하기 위하여 판별기를 활용합니다. 즉, 판별기에 입력으로 들어온 특정한 벡터 값이 실제 데이터의 분포인지, 즉 실제 데이터에서 나온 잠재 벡터 값인지 또는 정규 분포에서 만들어진 값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판별 결과를 모델의 학습에 함께 활용을 하여 잠재 벡터를 더욱 잘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적대적 오토엔코더입니다. 다음으로 로버스트 딥 오토엔코더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2017년 발표되어 현재 596회 인용되었습니다. 모델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로버스트 PCA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성분 분석 PCA라는 알고리즘이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안된 것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의 행렬로 분류하게 됩니다. 하나는 고유한 데이터만으로 특성이 요약된 행렬이며 나머지는 이상치만을, 즉 제거해야 되는 부분만을 따로 분류한 행렬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두 가지 행렬로 분류하는 것을 로버스트 PCA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버스트 딥 오토엔코더 모델은 이러한 로버스트 PCA의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에 로버스트 PCA를 적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고 깨끗해진 데이터만으로 오토엔코더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이상치가 제거된 데이터로 오토엔코더 모델을 학습한다면 이상치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론은 이상치 제거를 위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활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주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순실함수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존 인풋 데이터와 오토엔코더의 인코더 및 디코더를 통과한 후에 재구축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즉, 데이터를 더욱 잘 구축하기 위한 오토엔코더를 잘 학습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상치 행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람다 값이 클 경우에는 적은 이상치를 제거하고 람다 값이 작을 경우에는 많은 이상치를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토엔코더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저차원 공간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오토엔코더 모델을 활용한 알고리즘들입니다. 이때 다양한 오토엔코더 기반 모델들을 활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살펴본 예시로는 변이형 오토엔코더, 적대적 오토엔코더, 로버스트 딥 오토엔코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겐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겐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로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위조 집회범과 경찰의 예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재료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위조 집회범과 그 위조 지폐를 진짜 지폐와 구분해내는 경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조 지폐범은 경찰에게 걸리지 않기 위하여 어떤 재료가 오더라도 진짜 같은 위조 지폐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에 경찰의 경우에는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기 위하여, 즉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잘 구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때 위조 지폐와 경찰 사이의 경쟁 구도로 해당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게 되며, 위조 지폐는 어떤 재료가 오더라도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고자 학습하기 때문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예시를 데이터의 측면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조 지폐범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성하는 생성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경찰은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해내는 판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는 생성된 데이터, 진짜 지폐는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겐 모델을 활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한 첫 접근인 아노겐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2017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총 1137회 인용되었습니다. 아노겐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모델에서 활용한 겐의 한 종류인 DC겐이라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DC겐이라는 모델은 겐의 구조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을 적용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생성기는 원본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판별기는 생성된 이미지인지 또는 원본 이미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쟁하면서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DC겐의 중요한 포인트는 생성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입력으로 받는 값이 조금씩 변화하면 생성되는 이미지도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Working in the Latent Space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 받는 잠재 벡터 값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아노겐 모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노겐 모델은 불량 이미지, 즉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일단 정상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성기 부분에서 정상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학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성기와 판별기의 학습은 멈추고 고정시켜둔 채로 어떤 인풋을 넣어야 정상 이미지와 유사할지 입력으로 받는 값을 학습시킵니다. 앞의 단계에서는 입력값으로 어떤 생성된 이미지를 만들지 학습하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정상처럼 생성된 이미지로 어떤 잠재 벡터 값을 받아 잠재 공간을 구성해야 할지 파악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상 이미지와 유사한 잠재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손실함수로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상 이미지 X와 생성된 이미지 GZ의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최대한 정상 이미지와 유사해지도록 학습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판별기에 임의의 함수를 통과한 후의 결과값 차이를 최소화하는 부분입니다. 즉, 판별기를 통하여 정상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가 최대한 구별되지 않도록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상치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상치 점수는 앞서 손실함수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이미지가 들어왔다면 이는 생성된 이미지와 유사할 것입니다. 저희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을 정상 이미지의 잠재 공간으로 학습시켜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생성된 이미지는 정상 이미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이상치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풋으로 불량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이는 정상과 같이 생성된 이미지와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치 점수가 커지게 되며 커진 이상치 점수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해당 이미지가 불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아노겐 모델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조를 한 모델로 바꾸어 학습시키고자 제안된 그 아노말리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8년 발표되었고 총 439회 인용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노말리 모델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잠재 공간을 학습하는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안 모델의 구조 내에 생성기, 판별기 이외에 인코더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이미지를 모델의 인풋으로 받아서 생성기 모델에서 이미지를 요약하였다가 다시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판별기 모델에서는 기존의 판별기들 역할과 동일하게 정상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모두 인풋으로 받아서 이를 구분합니다. 반면에 새롭게 추가된 인코더 모델은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요약하여 잠재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모델을 이렇게 구축을 한 이유를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손실함수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잘 판별하는지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앞서 아노겐 모델의 손실함수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가 각각 판별기의 임의의 함수를 통과한 후에 결과값 차이를 계산합니다. 즉 정상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없어 최대한 정상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생성된 이미지가 정상 이미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정상 이미지로부터 데이터의 특성을 잘 요약한 후에 복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재 벡터 간의 비교입니다. 앞서 가노말리 모델에서 특별하게 추가한 인코더 부분은 잠재 벡터를 만들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 모델에서 데이터의 요약은 총 2번 발생합니다. 생성기에서 정상 이미지의 정보를 요약하는 것 1번, 그리고 인코더에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는 것으로 또 1번 진행합니다. 현재 저희의 목표는 생성된 이미지가 정상 이미지와 유사한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약되는 데이터의 정보는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값의 차이로 서로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노말리 모델에서 이상치 점수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두 잠재 벡터의 차이 정도로 계산합니다. 예로 들어 불량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들어온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불량 이미지의 정보가 요약이 됩니다. 하지만 생성기는 앞서 정상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되기보다는 정상에 조금 더 가까운, 즉 입력된 데이터와는 차이를 보이는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게 되면 앞서 생성기에서 계산한 잠재 벡터와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즉, 불량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인코더 모델이 잠재 벡터로 잘 요약하려고 할지라도 잘 복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불량 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이상치 점수를 갖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겐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원본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겐이라는 모델을 활용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다양한 겐 모델을 활용한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아노겐, 게노말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이상치 탐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계열의 모델들을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각 데이터에 대한 Y의 레이블이 잘 달려 있어야 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출력되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출력 변수의 값들을 지정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레이블링이 없는 상황에서도 데이터의 특성을 잘 학습하여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접근으로 부릅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활용하고 싶은 모델을 사전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목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의 예시와 같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아래는 한 이미지 데이터를 특정 패치의 형태로 잘라준 이후에 가장 가운데 위치한 중간 패치와 다른 한 개 패치를 X 입력 데이터로 보여주고 이 다른 한 개 패치가 어느 방향에 위치하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위치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위치라는 임의의 레이블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임의의 레이블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 해당 모델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된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원래 풀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계입니다.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잘 학습한 모델을 가져와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하도록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원했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픈 DMQA 세미나 중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관련한 세미나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사용자가 정의한 임의의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의 레이블이 없이도 그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를 이상치 탐지에 적용을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활용하여 이상치 탐지를 진행할 때 갖는 가정사항은 정상 데이터와 불량 데이터 사이에 파악된 특성이 서로 다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활용하여 이상치 탐지를 진행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컷페이스트라는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논문은 2021년 발표되어 현재까지 9회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정상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가상의 불량 이미지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컷페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불량 이미지는 정상 이미지와 아주 작은 부분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제안된 방법입니다. 해당 논문은 정상 이미지에서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빨간색 박스와 같이 아주 작은 부분을 잘라낸 이후에 이를 오른쪽에 가상 불량 이미지로 만들 때 랜덤한 위치에 붙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 이미지와 가상으로 만들어낸 불량 이미지를 서로 분류하는 분류기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된 모델에 실제 불량 이미지를 넣어서 이 이미지를 이상치로 잘 탐지해내는 단계입니다. 실제 불량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은 후에 모델의 출력 결과가 아닌 데이터의 특성을 요약한 벡터 값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뽑아낸 특성 벡터에 가우시안 밀도 추정법을 적용하여 이상치 점수를 계산하고 불량을 탐지합니다. 가우시안 밀도 추정법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실제 분포를 추정하여 분포의 바깥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를 불량 데이터이다라고 결정하는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정상 이미지와 가상 불량 이미지에 대한 분류 모델을 먼저 학습시킨 이후에 이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앞에서 학습한 데이터 특성을 기반으로 더욱 정확도가 높은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 이미지에 대한 불량 여부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픽셀 단위의 이상치 점수까지도 산출하여 인풋 이미지 중에 어떤 부분에 불량이 존재하는지 그 위치까지도 파악하고자 합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도 데이터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이 제한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컷페이스트 알고리즘은 정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컷페이스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시켜서 가장 불량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후에 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켜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모델에 실제 불량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의 특성 벡터를 출력하고 이에 대한 이상치 검출 및 각 픽셀별 이상치 점수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이상치 탐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상 데이터만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한 이후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 중 불량 데이터를 찾는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의 특성을 잘 찾아내고 학습된 특성과 다른 경우를 이상치로 판단하는 데이터 특성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대하여 집중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토인코더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정상 데이터를 잘 복원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면 불량 데이터는 잘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이형 오토인코더, 적대적 오토인코더, 로버스트 딥 오토인코더와 같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겐 모델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정상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한다면 불량 이미지가 잘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아노겐, 게노말리와 같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컷페이스트라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델을 우선 학습시키고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특성 벡터로 가우시안 밀도 함수를 적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10월 15일 오픈 DMQA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